네, 오전장 동시효과에 이어서 개장 상황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실 분 머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에 2번 인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우선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 LG와 SK가 공교롭게도 어저께 합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좀 한 발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핵심 부품이죠.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그 LG 이노베이션의 자회사고요. 하나는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예, LG 그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그 SK 그 I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분리막 만드는 회사죠. 예, 맞습니다. 곧 아마 상장되는 걸로. 예. 그래서 지금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이 상장은 이제 이번 달 그 공모는 4월 28일, 29일 공모를 하고 5월 달에 가격이 결정되면 이제 공모가 예정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이 2차 전지, 지금 2차 전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계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4가지 요소,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이렇게 돼 있는데 양극재가 실제 원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분리막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분리막으로서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절대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년까지는 이제 일본 기업이 아사히 캐세이인가 하는 그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사히 캐세이가 작년까지는 1위 기업이었다가 올해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그 SK I 테크놀로지가 1위로 그 시장 규모를 바꾸게 됐습니다. 유럽 공장에서 생산량이 많아갔고요. 근데 이 그 SK I 그 테크놀로지가 지금 목표로는 뭐 20% 얘기하는데 시장 규모를 40%까지 늘리겠다고. 43%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정확하게 43%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늘리게 되면 완전하게 확고하게 1위를 굳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거의 100% 출자를 해서 2019년에 이제 물적 분할로 나온 회사고요. 뭐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 상장 차익은 뭐 SK 측에서는 2조에서 2조 5천억 이상은 얻게 된다고. 뭐 LG 주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딱 정확히 어떻게 또 그 금액이 LG의 그 줄 금액이랑 좀 연관이 좀 내고 있는데요. 거기서 상장 차익을 가지고 유럽 공장을 증설하겠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사히 캐세이가 이때까지 분리막에서 그 습식 분리막이 굉장한 기술인데 둘 다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대규모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더니 아사히 캐세이가 그랬더니 지금 SK I 테크놀로지가 더 많이 유럽에다 지금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아사히 캐세이 같은 경우는 그 지난달에 그 공장에서 여기가 이제 종합화학 기업인데 분리막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반도체 관련된 것도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불이 나서 그 손실 보전, 그러니까 공장에 재투자해야 되는 비용까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구분이 좀 다르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K한테는 뭐 호재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SK I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이걸 좀 지켜보고 계셨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름도 참 어렵게 지었죠. SK I 테크놀로지인데. 뭐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회사의 분리막이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났을 때 SK 분리막을 쓴 거는 화재가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 상장도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뭐 시중에서는 뭐 11만 원에서 12만 원 주당 장외 시장에서요? 예.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뭐 공모가는 6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수요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따상이나 뭐 따상상을 갈 거라고 뭐 SK 그 바이오사이언스 못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2,100만 주, 2,139만 주고요. 여기서 신주가 이제 그 855만 6천 주고 구주가 그 60%를 차지합니다. 1,283만 4천 주입니다. 이거 통해 갖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희망 공모가는 뭐 6만 5천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그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5월 달부터는 뭐 여러 군데 증권사에 계좌를 지금 막 넣어놓으시면 증거금의 그렇죠. 예, 2배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5월 달부터는 계좌를 많이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물량을 다 배정받으실 수는 없거든요. 예전엔 또 증거금에 비례해서 받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배정받고 돈 적은 개인은 못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절반은. 근데 SKIT는 지금 현재 4월 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월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대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부지런하게 좀 돌아가시면 되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에셋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SK, 삼성증권, N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NH랑 삼성증권은 물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미래에셋이랑 한국투자증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쪽에 가셔갖고 뭐 부지런하게 하시면 그래도 뭐 몇 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5주, 10주 이렇게 받으시면 꽤 어떻게 재테크 하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봄나들이 가는 경비는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발품을 좀 파셔갖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양극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양극재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이제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이제 소재고요. 양극재가 이제 충전을 했을 때 전기를 이제 모아놨다가 그걸 방전시켜 갖고 전기를 이제 보내는 그 전자장치로 전기를 보내는 이제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양극재라는 게 그 전구체라고 하는 뭐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 비율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전지 안에 넣게 되는데 이것들을 만드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주가가 20만 원대였다가 지금 16만 원대로 내렸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걸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오늘 지금 벌써 7% 넘게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16만 원대 보고 이거는 실제 가격에 비해서 지금 컨센서스도 그렇고 리포트를 여러 개 봤는데 지금 절대적 매수 의견이 좀 나온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또 테슬라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공급 여력만 된다 그러면 지금 PER은 되게 높은 편이지만 그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20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16만 원대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고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외국인도 지난주부터 같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같이 매도보다는 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수급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업 실적의 전망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작년 정고점을 상반기 중에는 뚫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지금부터 상승 여력은 한 30% 정도, 최소한 30에서 40% 정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는 아닐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4개 정도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그쪽이죠? 예, 맞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직접적으로 이 전구체, 그 원재료가 되는 부분을 직접 조달해서 그 배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고요. 그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동아 기업이 있는데 다른 기업보다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하반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회복한다 그러면 약간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 하락한 이유는 지나치게 그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서 이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묻었으면 테슬라가 조금만 묻었으면 이제 기업 가치나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는데 이 회사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테슬라 주가처럼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앞서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시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시고 또 미국에 직접적 그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LG에 직접 들어가는 그 계획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기업 실적은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된다면은 분리막하고 전해질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양극은 남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 전구체를 직접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절대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 그
이름이 어려운 SKI 테크놀로지 네. 이 기업의 상장일 이제 공모일 4월 28일과 29일 좀 신경 써서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목표 주가는 네. 지금 컨센서스에는 이제 16만 원대 기준을 했을 때는 네. 이제 가장 최근 리포트는 여기서부터 40%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6만 원대를 기준으로 40%. 예, 그 정도에서 40%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다른 이제 증권사에서는 2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만 원은 보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7만 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을 했고요. 네. 대신증권 25만 원, 신한금융이 23만 원, 그 하나금융이 22만 원이네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 설정했다 틀리면은 벌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그런 면도 맞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연말까지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목표 주가에 좀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또 배터리 섹터라든지 양극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뭐 업종이라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한 3, 4일 동안은 배터리 섹터에 관계돼서 이 테마가 좀 들썩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배터리 섹터에서도 이 소재 부분의 실적과 무관하게 등락거리는 그런 이제 테마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그리고 이제 계약 실적,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가 중요한데 어떤 기업과 수주를 실제로 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떤 뭐 소재와 관계가 있다 이런 테마만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대표적으로 그냥 이제 테마에 편승했다가 꺼지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으니까 이 기업이 제가 추천드리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납품 실적, 납품에 대한 계약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장 설립하고 가동이 되면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좀 예상되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과 연결지어서 지금 2차 전지 어떤 이 테마를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PER이 굉장히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높잖아요.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네. 거기 드림이 포함이 돼 있겠죠,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 것을 많이 가져온 편이죠. 몇 년치를 좀 가져온 게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랑 좀 관계가 있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지금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공급을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요만큼 공급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피해는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대표님 끝으로 히토류 관련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 있는 히토류 관련주는 실제로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는 걸 대체할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뭐 히토류 관련주에 이렇게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짧게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라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테마성으로.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격불을 째지 말고 이게 본인의 어떤 원칙이나 투자 스타일을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히토류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광산업체, 유관된 핵심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더라도 격불은 쬐지 마라.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